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가모가 얘기한 빅뱅 우주론을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급팽창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 급팽창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빅뱅이 딱 일어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점점 우주가 커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빅뱅 우주론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세 가지 정도의 단점들이 있습니다.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점들이 있죠. 그런 한계점들을 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한계점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하게 되었고, 그 보완에 의해서 빅뱅 우주론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네요. 자, 급팽창이 무슨 의미이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빅뱅 이후에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이게 뭐 빅뱅이 빵 일어난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6초 뭐 그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갑자기 우주가 훨씬 더 지금 가모가 얘기한 사이즈보다 더 작았는데 급팽창이 일어나게 됨에 따라서 가모가 얘기한 사이즈만큼으로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게 바로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급격히 팽창했다는 이론. 자, 급팽창 이전이죠. 이 짧은 시간 이전에는요, 사이즈가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지평선보다 더 작았어요. 자, 우주의 지평선은 뭐냐면 이제 빛이 점점 퍼져나갔을 때 그 빛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까지를 우리는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지평선보다 우주의 크기가 훨씬 더 작았어요. 빅뱅이 얘기했던 그 사이즈보다 더 작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 빨간 선이 이제 빅뱅이 얘기한 게 아니죠. 가모가 얘기한. 자, 가모가 얘기한 빅뱅 이론에 대한 예전 모형의 사이즈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사이즈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초창기에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 요 짧은 시간 내에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급팽창이 일어나면서 기존의 모형의 크기와 같게 도달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요런 상태에서 이제 이 급팽창 이후에는요, 어떤 관계가 일어나게 되냐면 우주의 크기가 이 지평선보다 더 커지게 되게 되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빅뱅 우주론이 이야기할 수 없었던 한계점인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는 점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것을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 가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평선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주 배경 복사가 우리 우주 전역에서 골고루 분포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기존의 빅뱅 우주론의 모형대로라면 크기가 급팽창보다는 더 큰 사이즈였어요. 이렇게 큰 사이즈에 있는 물질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큰 사이즈에서는 우주 배경 복사가 골고루 분포할 수가 없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급팽창 이론에서는 아예 초창기의 사이즈를 확 줄여버립니다. 자, 이렇게 작게 줄여버림으로써 이 안에 존재하는 물질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제 거기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우주 배경 복사가 골고루 분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대한 내용이죠. 자, 우주 지평선 문제, 밀도가 균일하다. 이거는 현재의 모습이에요. 현재 우주의 밀도가 균일하고 혹은 우주 배경 복사가 균일하다. 자, 광속이기 때문에 지평선 양끝의 두 지점은 정보를 교환할 수 없다. 너무 크다라는 얘기예요. 교환할 수 없다. 상호작용할 수 없다. 너무 커서 우주의 크기가 너무 커서 이제 내가 상호작용하기엔 너무 커서 이제 얘네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균일할 수가 없다. 균일하게 설명해 줄 수가 없다. 그럼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급팽창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얘보다 사이즈를 더 줄였죠. 우주의 크기의 사이즈를 확 줄이게 됨으로써 이 끝과 끝에 있는 물질들도 충분히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자, 우주의 크기가 지평선보다 작았기 때문에 두 지점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에너지나 우주 배경 복사나 이런 것들이 균일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 이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현재의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게 되었다.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편평도 문제. 자, 편평도는 뭐냐면 일단은 빅뱅이 딱
일어나서 그 사이즈대로라면 이 우주는 현재 우리가 우주를 봤을 때 이렇게 평형한 상태에 지금 평탄한 모습으로 보이게 돼요. 굴곡지지 않고 평탄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빅뱅의 모습대로라면 얘가 뻥 하고 퍼져서 점점 구의 형태로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구의 형태로 커지게 되려면 우리가 우주 공간을 가서 관측을 했을 때 평탄한 모습으로 관측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급팽창 우주론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이 빅뱅 우주론에서 딱 한계점을 이기고자 원래 작은 사이즈에서부터 이제 팽창을 하게 되고 급팽창을 하게 되고 그다음 우주 사이즈가 더 커지게 되는데 이 우주의 사이즈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지평선만큼 그 지평선만큼보다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평평한 정도를 넘어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주의 크기가 요만했다. 이 급팽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주의 크기가 되게 작았다. 그러다가 점점 커져서 엄청 실이 커지게 되었다. 그런데 얘와 비교를 했을 때 우주의 지평선은 어땠냐면 원래 지평선은 우주의 크기보다 더 컸다. 광속이 빛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는 더 초창기 때는 우주의 크기보다 컸다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 광속의 우주 지평선의 크기는 커져봤자 요 정도밖에 안 커졌대요. 당연히 우주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주의 크기가 훨씬 더 크겠죠. 훨씬 더 크고 그다음에 우주의 지평선은 더 작습니다. 일단 커지긴 커졌는데 그 커지는 사이즈가 우주의 크기보다 더 작대요. 그래서 이 우주가 아무리 울퉁불퉁 하더라도 나는 우주의 지평선 작은 부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울퉁불퉁한 부분을 관측할 수 없고 우주를 평탄하게 관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급팽창의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빅뱅 이후에 평평하지 않다 하더라도 자, 나는 엄청나게 하면서 작은 부분만 보기 때문에 얘를 평평하게 보게 된다라는 얘기가 바로 우주 평평도 문제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평평도를 해결한 문제. 그다음 마지막 자기 홀극 문제. 자, 자기 홀극은 뭐냐면 이제 원래는 우리 자석과 같이 N극과 S극이 서로 같이 존재하는 자성을 갖는 애들은 N극과 S극을 주로 같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주 초기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물질들, 상식 밖에 물질들도 많이 존재하게 돼요. 그런 물질들 중에 하나가 자기 홀극, N극 아니면 S극 둘 중에 하나만 갖는 애들이 바로 자기 홀극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빅뱅 이후에는 빅뱅이라고 한다면 우주의 크기랑 그다음에 우주 지평선의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같게 된다면 내가 우주 전역을 다 살펴봤을 때 이런 자기 홀극이 관측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관측이 안 되더래요. 그러면 그 관측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느냐? 급팽창에 의해서 나는 요 사이즈만 관측을 할 수 있거든요. 지평선, 우주 지평선까지만 관측을 할 수 있는데 얘가 우주의 크기가 이 지평선을 넘어서 훨씬 더 많이 커졌기 때문에 자기 홀극들이 다 밀도가 작아져서 멀리 퍼져나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관측을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바로 자기 홀극 문제의 해결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급팽창 이론 얘기를 해봤고요. 급팽창이 무슨 이야기인지 정의를 알아두시고 이 세 가지를 극복한, 한계점을 극복한 원리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